1차 403 1차 기출 수학 세 과목체 수학 전후 품질 관리 394페이지부터 합니다. 394페이지부터 네 과목 그냥 개락적으로 나갈게요. 왜냐면은 지금 강의를 앞 시간 2개만 하더라도 어떻다 이런 시간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 지워도 되겠네요. 이거 시간 하니까. 보세요. 1번요. 콜라겐 추출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는 다 보고 바로 하십시오. 상어 껍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얘는 뭐냐면요. 1회 1번 문제는 이게 이제 수산물 가공을 하잖아요. 가공을 하면은 사람이 먹는 게 있고요. 소, 돼지가 먹는 사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기능식품이라 합니다. 기능식품. 그러니까 얘는 1번은 기능식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수산물에 대해서 수산물 보면 김 한 장 있잖아요. 형님요. 김 한 장을 이거 묻잖아요. 김 한 장을 먹으려면 얘가 단백질이 우리가 계란 있잖아. 달걀 한 개하고 똑같답니다. 단백질 성분이. 김 많이 드세요. 김은 서해 남해에 우리나라 수출 2위고 글로벌 아니라 푸드 정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 서해 5도 특산물은 미역이었고요. 그런 어떤 김에 대한 또는 미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마 같은 거 알기산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게 기능식품이에요. 근데 이제 상어 껍질 같은 것은 기능식품을 콜라겐을 빼내가지고, 콜라겐이 뭔지 아십니까? 형님, 콜라겐 이걸 먹으면요, 60대 누나가 먹으면 20대 피부로 변하는 게 콜라겐 아니에요? 약국에 가면 그런 게 없었습니까? 기능식품. 앞으로 약국 갈 때도 좀 보고 가세요. 닭발이. 닭발이, 이 껍데기, 이런 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걸 놓았고요.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을 삶아서 건조했습니다. 삶아서. 이제 이게 수산물에 삶아서 그러니까 건조한 제품은, 이게 뭐냐면은 이 자기 소화에 담긴 건제품, 훈제품, 염장품 이런 게 있잖아요. 건제품의 얘기입니다. 건제품. 그래서 건제품이 아직 안 들어갔지만, 건제품 안에는 여기 보면은 마른 멸치 같은 게 있고요. 이게 자금품인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삶는다, 자숙을 삶는다는 말을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하십시오. 그 다음 2번은요. 3번입니다. 염장지 소금의 침투 속도입니다. 이거 보세요. 염장할 때 소금의 침투, 자기 소화에 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틀린 건데. 소금에 칼슘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에 칼슘염이 많으면 소금에 불순물이나 소금이 균일하지 않으면 침투하는 데는 뭔가 필터가 걸리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연육 제조입니다. 어묵 만들고 하는데 냉동수림이 만드는 기계가 뭐냐 이렇게 기계. 아까 레토르트는 아까 전에 살균이나 냉각할 때 레토르트 압력솥이 있었죠. 나머지는 연육 고기를 자를 때 리파이너 정제하는 거죠. 사이런트 커터 자르는 거죠. 스크루는 이렇게 해가지고 압착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조 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기 문제가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이까지는 조금 보면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입니다. 5번에 급속 동결 완만 동결인데 온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정도만 하십시오. 아직까지는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6번에 보면은 부원로산 숙성 바로식품이 이제 가자미 식혜 같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들 보면은 여기 이제 식혜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젓갈, 새우, 까나리 찢는데 식혜가 있어요. 아래 해자입니다. 밖에는 식혜는 우리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안에 해자입니다. 맞죠? 안에 해자 맞죠? 식혜, 밖에네요. 가자미 식혜. 이 식혜가 있잖아요. 음료수입니다. 드링크. 감주. 네, 감주입니다. 근데 이 해자가 가자미 식혜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처음에 쓸 때 발음이 안 돼가지고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바다 해자다. 바다에서 우리 나는 거니까 바다 해자 쓴다. 이렇게 발음을 하십시오. 이게 경상도 아니면 이게 헷갈립니다. 이거 나중에. 멸치젓, 까나리액젓, 맹랑젓, 식혜. 답은 식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젓갈이 있고 새우젓도 있고 까나리젓도 있고 이 저 바다 해자서는 식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바로 식품을 만듭니다.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제 기초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시켜. 예? 아, 이제 7번은 통조림 진공도 측정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통조림을 만들면 나중에 이제 살균하고 냉각을 시키잖아요. 통조림에 보면 그게 팽창을 못하게끔 제대로 제품이 된다. 진공도 측정해가지고 제품으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진공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수산물 냉각된 금속반에 동결시키는. 그러면 여기 저 동결시킨다는 거 이게죠. 신선도 측정이라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동결을 시키겠죠. 아까 전에 상자행, 터널행이 말이 나오잖아. 그죠? 금속반 사이로 접촉식 동결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다. 이 정도. 자, 송풍식은 바람을 갖다 주는 거죠. 침지는 담가는 거죠. 액가스는 가스를 주는 거죠. 접촉식 동결 장치는 저도 이거 접촉식 동결 장치를 가봤거든요. 수산물 냉각하는데. 가보니까 어떠냐면요. 보통 송풍식을 많이 씁니다. 접촉식 동결 장치에도 보면 금속판 사이에 이 저 금속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 터널식이라 상자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송풍식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 그 다음에 한천입니다. 자, 기능식품이 벌써 앞에도 한천이 있었죠. 기능식품. 이것도 한천이 기능식품입니다. 콜라겐 상껍질 있었죠. 1번에. 자, 25문제에서 벌써 기능식품이 2개 나왔습니다. 한천 우뭇가사리. 자연 한천이거든요. 꼬시리기 홍반천입니다. 해조류인데 그러면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차 문제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걸 축제를 기출문제를 보고 2차를 냅니다. 그러니까 1차로서 올해도 시험 이제 1차 7월 20일 날 보겠지만 보고 나서 버리면 안 됩니다. 그 1차 문제 저도 분석을 했지만 그 1차 문제와 작년 1차부터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2차를 기출을 보고 올해 예상을 합니다. 보통 그 해에 1차 문제가 놓은 게서 3문제에서 5문제가 2차에 바로 나옵니다. 뱅돼가지고. 그래서 이 한천은 기능식품 중에서 해조류 중에서 한천에 보면은 그 간능검사라든지 합불 판정이 또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뭇가사리는 자연 한천이 있고요. 꼬시리기는 공업 한천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냥 꼬시리래기 발음도 안 되는데. 예, 그걸 예상을 작년에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2차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2차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꼬시래기가 공업 한천이라고요? 예.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있습니다. 공업과는 자연 한천?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냥 감을 익히십시오. 지금. 하여튼 저도 돌았으면요. 그 형 2차 문제 한번 내보시겠어요? 같이 1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 형님 2차 문제 어디 있어? 안 가져왔어요? 무거워. 버려. 네, 가져가. 핸드폰 빼서 저기 핸드폰. 2차 문제 170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이게 아까 전에 빙의입니다. 빙의. 아까 형님 얘기한 거 빙의 문제가 있고요. 170페이지에. 좀 더 들어갈게요. 그리고 꼬시래기가 우뭇가사리는 제가 작년에 빼놨거든. 별도로. 그거 한번 보라고. 170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빙의 아까 형님이 질문했어가지고 우리 저 김용혜 시험 때도 빙의 나왔습니다. 2차가 수산물의 동결 개념, 목적 방법, 냉동 양식을 설명하십시오. 그 밑에는 빙의 처리하기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그레이징 처리가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가공 목적을 적어야 됩니다. 빙의 개념을 적어야 되고요. 목적이 있고 빙의 방법이 적어야 될 겁니다. 분무법, 침지법으로 이렇게 적어 빙의율 계산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 고기가 90이라면은 빙의를 하고 나서 무게가 10이면은 10이 빙의율이겠죠. 물론 이거는 할자로 친 거지만 뒤에 보고도 그 김용희가 별도로 친 거는 좀 그 목적 같은 것도 적어 놨을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저 빙의율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 밑에 일반 세고나무는 작년에 놓은 문제고요. 저는 이거 이제 예상을 한 게 뭐냐면은 그 대학 교재나 고등학교 책에 있어가지고 이게 했거든요.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일반 세군 대장문과 검사 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꼬시래기 우뭇가사리 찾아볼게요. 한 개 한 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어체는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그렇다. 자,
180페이지 한번 내보세요. 작년 비브리오. 아까 전에 그 작년 비브리오가 한번 했기 때문에 180페이지는 어떻게 적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이거 뭐 있어? 강의를 들으면 되잖아, 형님. 180페이지 뭐였죠, 강의. 작년 비브리오입니다. 104번입니다. 자, 급성 위장염을 발생시키는 오염된 흡배로나 감염형 세균에서 발생되는 특징이다. 영하 이하에서 3일 되고 10도 이하에서 생존은 못하지만 최적 생육 온도는 굉장히 높네요. 이 중온성인데 중온성 세균인 줄 알고 있는데 바닷물에 생존하는 균은 호염성균이고 그리고 소금을 좋아한다는 거죠. 염분은 0.5에서 0.8%에 있지만 최적은 2~3%다. 농도 놓았죠. 그리고 pH는 8.3이고 알칼리이다. 그러니까 0.72 이거는 중성인데 0.72 pH가 올라가면 알칼리죠. 그러니까 0.7 알로는 산성입니다. 알칼리는 그 쓴맛이 나고요. 쓴맛? 맞죠? 쓴맛인가? 쓴맛이 날 겁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틀린. 그리고 pH가 0.3면 사멸합니다. 이것까지 하기는 참 벅찬데 그 작년 비교는 이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염 저가가 비교, 식염 농도가 10% 이하는 장염 비보 생육 가능하다. 그래서 장염 비보로 조심해라. 실험법은 있고 정성 실험이 있고 정량 실험 등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갔지만 정성 실험은 뭐냐면 한번 적어 하십시오. 정성 실험은 그 대상 실험 대상에 뭐가 들어있냐 이겁니다. 뭐 들어있니 이거고요. 정량 실험은 그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 들어있는 양에 어떤 성분이 있냐가 정량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정성, 정량. 그러니까 영어로 하다 보니까 정성은 그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나 들어가 보니까 수분이 많네. 수분. 수분 안에 뭐가 있을까? 정량 실험해 보니까 자유수와 결합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만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차하고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하고 우뭇가사리가 지금 왔죠. 우뭇가사리를 제가 해놨는데 뭐 수분할 수도 있고 이게 저 우뭇가사리를 그 200페이지요? 네. 자연환경 공업완 제조공고 이건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컴퓨터가 안 되죠. 자연환경 공업완천이 있지만 그 요거까지 한천입니다. 한천에서 자연환경 공업완천을 지금 저 80선에 지금 200페이지가 지금 있거든요. 이걸 보는데 얘는 자연환천하고 공업완천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다른 게 뭐냐면은 컴퓨터상에 봐가지고 간등검사 안에 있잖아요. 합볼 판정에 보면은 실환전, 산환전 이렇게 등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200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저 80선입니다. 80선 200페이지 들어갑니다. 요것도 지금 저 대학 교수 책을 하고 고등학 책 보고 지금 만들었을 겁니다. 자연환경 공업완천이 있잖아요. 뒤에도 지금 저 2편이나 3편하고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죠. 한천의 개념, 가공 목적, 한천의 제조, 우뭇가사리 이렇게 하더라. 우뭇가사리 절단 35 하더라. 실환전의 크기는 35인치, 두께는 6mm 절단하더라. 공업완천은 꼬시리기 원료로 가압탈수법, 분말 한천합니다. 알카리수는 pH가 7.0 중성 쪽으로 들어갑니다. 물은 60도에 가하여 90도 부근에서 4시간 정도 자숙을 해야 되고요. 싹 삶아야 됩니다. 공정 과정은 꼬시래기는 알카리 처리, 세정, 잔처리, 자숙, 축출, 여가, 응고, 탈수, 세절, 건조, 분쇄, 포장 이렇게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뭇가사리 하고요. 우뭇가사리는 과정은 수침이 있죠. 수침. 그 위에 3분의 1번 수침이 있죠. 얘는 꼬시래기는 알카리 처리를 합니다. 세정이 있고. 이런 특징을 좀 봐두고 적을 때는 다 못 적습니다. 그리고 우뭇가사리는 수침 등 이렇게 자숙 과정을 거치더라. 이 정도만 하고, 꼬시래기는 알카리 처리는 후에 자숙 등 거치더라. 이런 정도로 적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자연한천은 우뭇가사리고, 자연한천이잖아요. 자연의 냉기를 이용해가지고 동결 해동합니다. 얼리다가 해동 풀입니다. 동결하고요. 기아라든지 이런 것도 용어도 해요. 기아라는 것은 고체에서 바로 액체에서
고체에서 액체를 안 거치고 바로 그 기체로 가는 게 기하죠. 그런 용어까지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이제 공업안전은 꼬시래기입니다. 가압 탈수법을 하더라, 분말하더라. 저도 모릅니다. 아, 꼬시래기는 그 과정이 가압 탈수해가지고 분말 처리하는 제조인데 제조 과정은 알카리성 처리 후 자숙 추출의 과정을 밟더라. 이 정도 말까지는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업안전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자연안전은 우뭇가살이고 홍조로에 들어가 있고요. 홍조로 맞지? 한천. 긴가고 홍치를 보십니다. 맞나요? 하여튼 한천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작년 비브리오 아까도 여기도 뭐 작년 비브리오 아까도 있는데 또 있네, 그죠? 예, 여기는 잘 해놨네. 중요하니까 저거. 발생 억제에 대한 저온 저장, 3도 이하 냉장, 18도 냉동, 군의 정식 억제, 85도 이상 1분간 가열후 섭취한다. 날 것 섭취 시에는 수돗물로 2, 3회 세척한다. 저염 저가가 비고 생육 최적의 7도 농도가 작년 비브리오니까 온도가 15도 이상 정식 가능하므로 10도 이하 냉장 등 저온 저장이 골드 체인이 필요하다. 이거 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 것. 그러니까 저 신선한 그냥 바로 살아있는 거 보면, 예, 횟감. 그러니까 횟감 거든 먹을 때 보면요, 바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날 것을 먹는다. 섭취 시 식중독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밀물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답니다. 왜? 그래서 잘 자라지 작년면 못 자라니까 수성물 아까전에 그저 수돗물로 세척해버리면 맛이 간다는 거고, 해수 수온이 15도 이상일 때 정식이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해수가 15도니까 그러니까 따뜻할 때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냉장 온도를 내란다는 거죠. 온도가 15도면 정식이 나오므로 10도 이하의 냉장을 하면은 얘도 작년 비브리오가 억제가 되는 거죠. 3회는 안 됩니다, 형님. 자기 소하고 바로 식품을 하잖아요. 이 소금을 넣잖아요. 특징이 뭐냐면요, 소금을 15% 이상을 가지고도 작년 비브리오가 끽하고 3회이 되는 게 아니고 억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100% 3회이 되는 게 억제가 되어 있는데 일정한 조건만 되면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말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10도 이하에 내렸다, 작년 비브리오 죽었다, 다 틀린 말입니다. 그냥 숨죽이고 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1차 책으로 왔습니다. 그 396페이지입니다. 1차 책. 아, 그런갑다만 하십시오. 이제 한천에 넘어왔고, 이거 390년 한천 때문에 갔다 왔고요. 2차 80선, 80선 20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210번 수산물의 품질 관리, 간능적 검사가 아닌 것. 자, 얘는 그냥 점수 주려고 한 겁니다. 간능적, 서류 간능 정밀 검사입니다. 세군수를 우리가 몇 개 세울 수가 없잖아, 그죠? 간단하게 근데 이거 넓기만 알아도 쉽게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먹고 이리 돼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죠? 그런 식으로 간능적 요소가 아닌 것은 세군수는 정밀 검사로 하더라. 그 다음 이제 바이러스성 식중독입니다. 바이러스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니까 컴퓨터가 없어서 그렇지, 컴퓨터 책이나 앞에 책에도 다 보면요, 제가 앞에 좀 보겠습니다. 앞에 뭐 이런 저기 있을 건데, 저도 그걸 보면서 계속 지금 보는, 좀 이렇게 논리 들어가니까 형님 좀 짜증나죠, 이제. 짜증 안 납니까, 형님? 예? 짜증나죠? 날 정도는 아닙니다. 몰랐어요. 아니, 여기 이때까지 이제 그 법을 베이스를 깔았으니까 법은 저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또 이렇게 돌아서면 이제 바로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되니까. 부담이 되게 쉽네. 이제 부담이 딱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달 동안 법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법을 지금 터치를 해준 겁니다. 근데 법은 이제 쉽겠는데, 법은 쉽다 생각들. 근데 법의 포인트가 나중에 2차에서 뭐 벌써 2, 30점 오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법이 쉬운데요. 예? 컴퓨터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컴퓨터를 무조건 그거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에 그 책에 못 들어가는 거 다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이 책이 저 내는데 뭐라 해야 됩니까? 600페이지가 넘으면은 굉장히 답답해진대요. 편지 잡는 것도. 네,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못 찾고 있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나중에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10페이지가 있잖아. 간능적 요소가 있고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정밀검사, 간능검사, 바이러스하고 세균성 구분하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성 감염 후 장기간 면역이 생긴데요. 재감염돼. 이게 이제 그 1번은 그 세균의 얘기입니다. 세균하고 바이러스. 세균이 적어놔주시죠. 세균이 그 아까 식중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균 안에 세균이라는 어떤 내용 안에 곰팡이라든지 있는데 식중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전에 식중독균 있잖아요. 그 감염형 독소형 같은 거. 그러니까 1번은 세균 식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재감염되지 않는다는 거죠. 식중독은. 근데 바이러스는 그 재감염되고 지금 면역성 치료제가 없답니다. 바이러스는.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입니다. 독소. 아까 전에 수산물은 독이라 그랬죠. 식중독 독. 독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시조개가 어떻고, 꼬시가 어떻고, 보고가 어떻고, 보고는 테트라톡신이고, 진주담치는, 밑에 보면 미틀로톡신입니다. 굉장히, 저도 처음에 어떻게 외웠냐면요. 이거 시험 보러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외웠는데, 베네루핀, 독꼬치, 시가톡신, 독시, 개조개, 개새끼,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외워야 됩니다. 보고는 학습자 테트라톡신을 외워지는데, 진주단지는 진미, 이렇게 오든지. 그러니까 앞대가리에 따라서 외우든지 자꾸 외워야 됩니다. 전공자 아니면 이 용어 자체가 짜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대로 수하고 전후 품질 관리에 들어가면요, 식중독이 나오고, 세균이 구분합니다. 세균하고 바이러스 구분하고 한다 했죠. 여기도 그렇게 나왔지만, 그 다음에 자연독이 있습니다. 그 자연독에 보면은 그 도구 안에 보고 안에 테트라톡신을 먹으면 뺑 갑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수산물의 독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자연독이 있다는 겁니다. 모시조개는 베네루핀이 있고요. 독꼬치는 시가톡신이었었네요. 시구아톡신. 개조개는 삭시톡신. 어떤 거는 싹도 뭐 쓰고 삭시 발음에 따라서 하지만. 그럼 보고는 텍트로톡신, 진주담치는 밀리오톡신 계속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또 있는데 저는 뭐 또 했더라. 나중에 이해 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213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398. 한국식품공단에서 중금속 관리 대상입니다. 납하고 카드뮴, 아수온, 구리, 아연 적으십시오. 구리, 아연도 적으십시오. 비소는 아닙니다. 우리도 비소도 중금속 관리를 하는데 식품 공정에는 구리와 아연이 들어가지 납, 카드뮴, 수온, 구리, 아연이 들어갑니다. 근데 비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1차 이론 딸 때는 구리, 아연, 수온, 카드뮴, 납까지 5개입니다. 비소도 우리가 공부는 하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식품 공정에가 없다는 거지 앞으로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공부는 다 합니다. 비소가 아니다. 구리, 아연까지 포함해가지고 적어놔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비소가 사람 몸에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 식품 공정 대상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리, 아연까지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햅삽 7원칙입니다. 작년에 4에 2에도 놓았습니다. 햅삽은 선행조건 2가지가 있고요. 5단계, 7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조건은 위포라 가지고 위중한 요소가 있고, 위의 요소, 하여튼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 단계가. 그 다음 5단계가 있고, 그 다음 7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5단계는, 햅삽팀을 만들어가지고, 햅삽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 이건데, 그리고 7단계는 위중한 모를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거든요. 근데 5단계, 7단계를 그냥 12단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5단계는 예비 절차고, 5단계는 준비 절차고, 7단계가 본 절차입니다. 근데 본 절차하고 예비 준비 단계 5단계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급박성입니다. 급박성.
본절차 7단계가 만일에 거기서 7개에서 뭐가 하나 빵꾸 났다. 그 자리에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식품은 썩어버립니다. 부패됩니다. 근데 5단계가 있는데 나중에 5단계 옆에 있나? 여기가 선행 조건이고요. 그 바로 옆에 문제가 선행 조건 두 가지가 위포가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단계 있고 7단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7단계하고 다 나옵니다. 작년에 이 7단계는 2차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예비 단계 2단계가 있고, 준비 단계 5단계가 있고, 본절차 7단계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본절차에서 여기 다 있네요. 한번 볼게요. 398페이지 12개. 1에서 5까지는 준비 단계 5단계입니다. 그래 6에서 12까지는 7단계입니다. 5단계, 7단계를 12절차라 그러는데, 준비 단계 5단계는 사건이 생기더라도 퇴근하고 내일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품 설명서 작성 내일 하지 뭐. 용도 확인 그래 내일 하고. 공정 흐름도 그래. 현장 확인 내일 가지 뭐. 모레 가지 해도 되는데, 7번부터는 7단계인 6에서 12까지는 그 사건이 터지면 그때 개선하지 않으면 식품은 썩어갑니다. 부패됩니다. 그 정도로 위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관리권의 원부자재 제조 위해 분석을 하고 중요관리점을 결정합니다. CCP는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데 8번에요. 한계 기준이 크리티컬인가 뭐 한계 기준이 딱 넘어갔는데 한계가 9였습니다. 수치가 9인데 9.5다. 그때 바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식품은 썩어버렸다는 거죠. 긴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단계는 그렇게 보기를 하고요. 선행 조건은 위포인데 나중에 보기를 하고요. 일단 시설 관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식중독입니다. 또 놓아지고 있었네. 216배 식중독을 물어봤습니다. 식중독 군 앞에는 뭐 한번 넘어갈게요. 397페이지 앞에는 넘어보이죠. 형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11번은 바이러스 세군을 물어봤고요. 212번은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독입니다. 독소를 물어봤고요. 또 그 다음에 216년은 식중독군을 물어봤습니다. 세군이죠. 이것도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독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자체에 있는 아까 보고독 같은 테트라독신 같은 자연독을 들고 구성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세군으로 구분하는 게 있고, 세군이 사람한테 식중독이 생기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결국은 다 사람한테 해롭습니다. 그런데 분류하는 것이 수산물 자체에 어류의 자체에 가지고 있는 자연독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세군이라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시험에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식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겁니다. 앞에 강의가 앞에 이제 강의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수산 일반 하고 이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들어왔는데 뭐 똑같습니다. 결국은 70%가 중복된다 했으니까 70% 이상이. 수학 전후 품질 관리는요. 지금 세 과목 세 번째가 수학 전후 품질 관리잖아요. 얘하고 네 과목의 수산 일반하고요. 수산 일반하고는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중복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물론 수학과 품질관리가 지금 더 크겠죠. 3회. 이제 우리가 가공도 하고 막 제품을 만드니까. 왜? 이거는 우리하고 제품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수학 전후 품질관리는 제품하고 관계되는 거지만 수산 일반은 뭡니까? 바다에서부터 양식에서부터 다 들어가죠. 바다가 어떻고 수산물의 고기는 어디에 살고 한류는 어떻고 뜨뜻한 난류는 어떻고 대한해배 해가지고 여기에 서해 남해 동해는 어떻고 이게 수산 일반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법이 뭡니까?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해수부에서는 수산 일반을 가지고 수산자원 지원 정책을 이용상공을 하고 있습니다. 토탈 올라오버 캐치라든지. 그러면 결국은 3과목과 4과목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수학을 하고 나서 수학 전후에 식중독이라든지 세군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많이 하겠죠. 가공을 어떻게 할까?
그러고 나서 보존을 어떻게 할까? 부패는 어떻게 할까? 왜? 그래야 제품이 만들어지니까. 얘는 길을 기르고 잡아야 됩니다. 바다가 어떻고 서해가 어떻고 태평양이 어떻고 고기를 합니다. 그리고 잡는 것도 기르는 것도 또는 수산 바다의 오염 문제도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이 직접 기르자는 겁니다. 양식이잖아. 양식하고 자연에 있는 자연산하고 양식을 지금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산에 있으면은 얘가 자연산이라 그러면 수학 전후 품질 관리가 들어가면 식중독이나 세균이 되겠지만 양식을 할더라도 고기니까 역시 자연독 있고 식중독은 다 있겠죠. 그렇지만 자연에서 살아야 될 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질병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식에서는 질병이 나옵니다. 물론 포함하는 것은 다 식중독이 우리 사람한테는 식중독이 되겠지만 인위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사료에 대한 문제, 바이러스성 질병, 세균성 질병 이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양식을 함으로 해가지고 부수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질병입니다. 여기 수산 일반에서는 질병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수학 전후 품질하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수산물이 결국은 양식이라는 자연산을 하든 간에 가지고 있는 식중독이나 세균의 바이러스라는 문제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 216번은 식중독은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헷갈렸거든요. 지금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볼 때는 이것도 구분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수학 전후 품질할 식중독 세균에 놓은 겁니다. 그런 게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216번은 틀리라고 낸 겁니다. 그 당시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은 영도에 물 1톤을 하루에 0도씩 얼음에 동결시키를 할 때 시간당 제거할 열량은 그만큼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런 식이죠. 이게 지금 두 번째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놓았습니다. 일단. 올해는 안 놓겠네요.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 마진율 있잖아요. 1차가 놓았는데 그 다음에 2차가 놓았어요. 이거는 좀 하여튼 동결할 때 하여튼 전기로부터 열량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 계산이 있고요. 기생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있는 식중독, 세균 등등 기생충까지도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물론 기생충이 여기에 넣어도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양식에도 기생충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교수들은 수학 전후 품질 관리에 들어가 있는 기생충까지도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양식에는 질병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기생충, 구두충이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포장입니다. 포장은 아까 전에 두 분이 전체적인 볼 시각하고 통조림이라든지 가공해가지고 포장하고 두 군데 봐야지. 이거는 뭡니까? 포장 옳지 않은 것은 좁게 반 거네요. 그죠? 좁게 봤죠. 1번 제품 수송 좁게 봤고요. 내용물에 대한 정보 좁게 봤고요. 유해물의 흡입 차단 넓게 볼 수 있고 좁게 볼 수 있고요. 제품의 취급 좁게 봤네요. 그죠? 그러니까 포장을 넓게 보고 좁게 봐야 됩니다. 이건 위에서는 물론 좁게 문제를 낸 겁니다. 가공을 한 후에 판매하기 전에 포장은 어떻게